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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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저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예. 용산구 예. 문배동에 있는 47평 아크로타워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크로타워요? 예. 예, 예. 음. 근데 지금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이곳은 거주 중이실까요? 아니, 그거 지금 월세로 월세 놓고 임대 계시는 중에 거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유 중인 곳 47평이고요. 아크로타워. 이곳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그 분양 때부터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한 오래됐네.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동안. 네. 네. 그런데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매도 시기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왜 그러세요? 이유는? 아니, 혹시 지금까지 네. 계속 안 오르고, 근데 올해 조금 올라가지고. 잘 안 오르죠? 네. 예. 원래, 근데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게 좀 더 오를 가치가 있는지 네. 그것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항상 제가 상담을 드리는 거, 우리 다른 시청자들도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매도 보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매도한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매도하고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더 나은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할 수도 있고, 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당장보다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여기, 그렇다고 여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아까 47평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네, 47평 중대형에다가 또 주상복합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건 분명히 감수하고도 지금 좀 올라서 얼마가요, 지금은? 글쎄, 뭐. 대략? 10억 8천까지 마지막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뭐 한 13억 선까지 온 거네요, 거의. 예, 예. 자, 이렇게 보자고요. 47평 13억.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네. 여기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데 서울 중심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나 네네. 용산은 뭐 올 초부터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보유를 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지금보다는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지금 웬만한 지역도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서울시장이 뭐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얘기했다가 다시 또 묻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 결국 그런 게 항상 묻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바람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 뭐 월세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이 용산 쪽에 월세 놓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미군 있어서. 예. 그런데 지금 미군이 이전하면서 월세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 조금 많지는 않은데 뭐 전세로 해도 조금 더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이유를 조금 의견을 제가 드린 이유를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예, 지금 용산이요. 용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민족공원이잖아요. 예. 공원,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거든요. 미군 떠나고, 연뭐 80만 평이나 되는 이런 큰 공원이 센트럴파크가 생기는 건데, 굉장히 큰데, 용산에 사실은 투자할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액으로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돈으로 투자할 곳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뭐 전세 끼고 투자한다 해도 한 4억, 5억, 6억 뭐 이 정도 선으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유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민족공원 중심으로 오른쪽은 한남 뉴타운이에요. 예. 한남 뉴타운이니까 아래쪽은 이천동 지구라고요. 동부 이천동. 여기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뭐 거의 강남권 수준이거든요. 그 투자가 마땅치가 않죠. 그렇다면은 이쪽 한강로 라인인데 한강로 라인은 사실 전부 다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여기 뭐 전부 다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기존 아파트를 사기에 이런 문배지구라든가 뭐 이런 문배동 이런 데 있죠. 여기 뭐 이안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주상복합 단지긴 하지만 비교적 연차도 뭐 한 10년 정도 됐고 아직까지 그렇게 뭐 오래된 아파트로 취급받지 않고 이 용산 지역 내에서는 좀 수요자,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런 기존 아파트 수요자는 일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충분히 있는 곳인데 이런 그 종목을 선택할 뭐 주상복합을 살아다니지는 않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살만하게 마땅치 않다라는 게 제 얘기예요. 또 용산역 앞쪽으로는 지금 신규 뭐 오피스텔도 있고 주상복합 많이 이렇게 들어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안 맞아요.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주상복합의 중대형의 이런 핸디캡은 있지만 아직까지 연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이걸 매도하고 다른 더 효율 가치가 높은 것으로 간다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라 그러면 이 물건만 놓고 봤을 때는 용산의 어떤 흐름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그 한 5억 정도 전후로 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요쪽 뭐 한강 대우, 한가람 아파트, 뭐 여기 코롱, 이촌, 이 동구이촌동에 좀 오래된 거 있잖아요. 뭐 15년, 네네. 뭐 20년, 얘네들이 한 2000년 전후거든요. 그럼 한 20년 된 아파트, 기존 아파트냐, 한 10년 정도의 주상복합이냐, 요런 정도로 나눠질 거예요. 가격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팔고 뭐 갈아타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오른 것도 뭐 단기간 많이 올라서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말씀처럼 무리하게 매도하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용산이 요즘 계속해서 핫한 이유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또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충분히 또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송성무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송성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 작년에 예, 재개발을 생각하고 예. 그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재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아파트. 그 정비구역으로 좀 설정되어 있고요. 예. 예, 어딘지 정확하게 이름이나 뭐 알 수 있을까요? 그 안산에 네, 선부동에 있는 주공 10단지고요. 네. 예, 그 얼마 전에 선부역도 개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안산이 과잉 그 공급도 많고 예. 보금자리 주택도 들어선다고 해서 예. 선부역 그 개통했는데도 그 별로 변동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뭔가 이제 또 다른 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몇 평대일까요? 18평이에요. 18평? 네. 그래요. 일단은 전망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사셨어요? 여기를? 네. 얼마 줬어요? 몇 평을? 2억 800이고요. 2억 800. 예. 예. 그리고 18평이고요. 18평을 예. 2억 800. 지금 여기 단계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정비구역으로 좀 설정되어 지금 있고요. 구역 지정만 돼 있죠? 예. 예, 아직 저기 되고. 지금 말씀 중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그 사구 안 올랐다 별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작년에 샀을 때 뭐 지금 여기 지금 뭐 선부역이라든가 뭐 이런데 지금 그 저 소사 원시선 이런 게 개통이 될 예정이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도 많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서 하여튼간 뭐 그랬던 건데 지금 뭐 별반 가격이 오른 게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요 주변에 다 내용이 있어요. 요 주변에 지금 뭐 여기 라프리모라든가 여기 뭐 6단지, 7단지 다 지금 정비 사업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얘네들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분양가 대비 뭐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나요? 아니요, 거의 안 붙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별로 큰 인기를 끌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안산 그러면요. 안산은 지금 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산을 좀 크게 볼게요, 제가. 근데 안산이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소상원 시선이 일단 개통이 돼서 여기 선부역이 개통이 됐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신안산선이 이제 또 착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뭐 일단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굉장한 교통 호재입니다. 신안산선으로 서울로 연결되는 아주 그 좋은 노선이니까.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내년에 뭐 착공 들어가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또 이쪽 이 선부역 쪽으로는 또 간선이잖아요. 또 네. 시청 쪽, 시흥시청 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신안산선 이런 교통 호재가 있어서 굉장한 기대감이 가는 겁니다. 웬만한 지역은 이런 호재가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호재가 뜨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가격이 막 뜹니다. 근데 여기 안산이 그렇게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공급량이에요.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이 4호선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좀 그 강세거든요. 4호선이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안산이 뭐 80년대부터 만들어지면서 뭐 이쪽 뭐 중앙동 이쪽이라든가 뭐 이쪽 뭐 지금 선부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지금 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중앙역 주변에도 지금 신규로 지금 계속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뭐 고잔역 주변 초지역 주변에도 굉장히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시죠 여기는? 네네. 예, 이렇게 들어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를 좀 더 크게 봐야 되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아래 또 신도시가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주변에. 이쪽으로 송산 신도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송산 신도시 또 이쪽에 뭐 그랑자이 뭐 등등등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또 발표한 게 이 반월역 근처에다가 또 17,000세대를 또 새로 공급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 이러다 보니 이 안산이라는 지역이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 뭐 반월 시화공단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자체 어떤 이동이라고 보는 건데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서고 외곽에 물량들이 공급이 쏟아지다 보니까 기존 이런 어떤 위치들이 굉장히 좋은 데들인데 중앙동이라든가 선부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런 좋은 데인데 재건축을 해도 별반 큰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지금 이 아래쪽으로는 고잔 신도시가 사실 중저가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 좋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주 구색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여기 오래된 거, 여기 뭐 중간 정도 되는 거, 또 여기 새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비자 선택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이 돼도 이 시간이 뭐 좀 걸리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별반 크게 이익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 등록했어요? 아니면 주택이 많으세요? 아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 직접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새 아파트를 좀 아. 저렴하게 구입할. 그러면 일단 실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뭐 네. 가격 오르는 거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일단 주거 안정으로 보세요. 뭐 그렇다고 가격이 안 오른다고 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재건축하는 과정으로 좀 지켜보시고 제가 보기에 실거주의 목적을 많이 두시고 만약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뭐 자금적인 여력이 돼서 어떤 뭐 준비가 돼서 움직인다고 하시면 좀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안산에 직장이 이쪽이세요? 직장이 얼마 전에 좀 먼 데로 잡혀서. 네. 아, 그래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 안산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산 쪽에 호재를 보는 건데 이게 저는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호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을 막 갖게 해요. 그 안산 지역 사람들한테.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뭐 공급은 계속 미분양 나고 이런 데다가 또 지금 뭐 여기다 이만큼 공급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뭐 좀 시간을 좀 앞으로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본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업계에서 26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지역도요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일단 배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예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실거주 목적에 좀 그 내가 뭐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사셨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향후 가치가 있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연락 주셔서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까지 한번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저희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1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 지금 또 되어 있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아, 네. 길동에 네. 강일 리버파크 10단지를 예,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예, 이제 투자 목적으로 그쪽을 매매하기에 지금 매수하기에 어떤지 예. 임대 아파트라고 뭐 좀 음. 그러던데 네네. 전망이 어떨지 좀 여쭤보려고요. 강일 리버파크 지금 10단지 보고 계시고요. 여기가 몇 평일까요? 평수? 33평입니다. 33평이요. 네. 예. 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아직 매수 전인 거죠? 네네. 예, 좋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 목적으로 네. 강일 리버파크 10단지를 소개를 받으셨어요. 그죠? 아, 네네. 누구 아는 지인한테요? 네, 가격적으로 워낙 저평가돼 있다고. 얼마라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7억 3천인가 2천이요. 7억 3천이요. 예. 7억 3천이고 33평이. 네. 그런데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저평가라고 생각이 드세요?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뭐 네, 조금 제가 좀, 예, 네. 근데 어차피 뭐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지금 저평가는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에는. 그래서 자기 원래 가격을 저렴한 거죠. 자기 가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미사지구 뭐 다 똑같잖아요. 미사지구도 뭐 시세가 뭐 그 이상 근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 이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자 7억 3천인데 여기 그 투자라 그러면은 전세 끼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전세 한 4억 가나요 여기? 네네, 맞습니다. 4억 정도 가면 실제 3억 3천 투자잖아요. 네. 투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입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할 건가를 먼저 판단하시고요. 이거를 언제까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할 건가. 그래서 수익은 어느 정도 목표를 잡을 건가. 이 정도까지 분석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집을 살 때요. 그냥 이거 좋아서 사 이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내가 집을 살 때 벌써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렇게 안 하셨죠? 네, 워낙 아무튼- 초보라서.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목소리가 젊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자, 3억 3천을 투자를 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로 생각한,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한 몇 년 정도 갖고 계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생각에. 한 4년. 4년이요? 정도. 네. 한 3, 4년? 그 정도면 뭐 8억, 9억은 갈 거라고. 8억, 9억? 네. 이게 8억 가면은 네. 7억 3천에서 8억 가면 한 7천만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3억 3천 투자해가지고 재비용하고 합하면 한 5천 남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3, 4년 동안 투자해서 3억 3천 투자해서 5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자, 이렇게 어디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투자 금액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제가 조금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정도 가격대라면. 무슨 얘기냐면 그 대신 요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로 좀 너무 길게 보는 거고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예, 조금 단기로 보세요. 그리고 매수 투자 해도 사는 거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가 그보다 조금 더 갈 걸로 아는데 7억 한 강매로 중반 이상. 내놓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그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그 5호선 연장되는 건 알고 계시죠? 벌써 그 정도면. 그죠? 네. 여기 역생기잖아요. 강일역. 예. 5호선이 연장선인데 그 미사역까지는 내년에 개통하지만 얘는 후년에 개통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2년 정도 시간을 제가 본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네. 교통 여건의 호재. 그 다음에 이 단지에 무슨 임대 아파트가 있니, 뭐 생활 환경이 어떠니, 요거는요 조금 차지하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라면 투자 수익률이 좀 낮아서 안 하겠지만 지금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거나 어떤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라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다만 더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뭐 9억, 10억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가격을 지금 기대하는 거는 요 고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고덕이 지금 재건축을 다 해가지고 이제 2, 3년 안에 다 입주를 하면 얘네들이 한 15,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새 아파트로. 그죠? 네. 사실은 요 미사 지금 미사 강변 신도시 있잖아요. 네. 얘네들 강일지구 합쳐가지고 얘네들은 고덕 덕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덕의 덕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네. 이해되시죠? 반대로 고덕 신도시는 고덕지구는 이 미사지구 때문에 조금 발목을 좀 잡힌 듯한 거고요. 그건 뭐냐면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다른 시청자분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미사 강변 신도시에 한 38,000세대 들어서고요. 여기 지금 강일지구에 뭐 거래할 수 있는 물건 뭐 이렇게 합하면 어쨌든 이 지역에 한 4만 세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 15,000세대, 4만 세대 보면 이 지역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물론 고덕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올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조금 많다.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이런 5호선이 연장되고 이런 좋은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추가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상승 여건은 충분히 그 정도 선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차익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2년 정도 요 개통 시점 있죠. 요 시점까지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네, 뭐 감사합니다. 장기간 보유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네. 투자니까. 네. 예, 그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 송소무 대표님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 지금 예. 상계동에 예. 주공 9단지를 예, 7월 말씀에서 한 2억 8천에 17평짜리를 매수를 했어요. 거기 전망이 좀 궁금해요. 매수 지금 이미 하셨고요. 네. 예, 예, 전망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네네. 잘 매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매수하셨어요. 2억 8천에 17평. 네네. 2억 네. 8,500이요. 2억 8,500. 왜 지금 사셨어요? 좀 더 일찍 사시지. 예, 10단지하고 고민하다가 너무 그러셨어요? 비싸서. 저는 이 아파트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지역에 한 6개월, 1년 사이에. 그래서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전망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주택이 이거 하나예요? 아니면 좀 여러 개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냥 하나 사놓으신 거예요? 네. 뭐 실거주할 생각은 없고요. 거주는 한 5, 6년 뒤에, 한참 뒤에 뭐 좀 별로 안 되면 거주 생각도 있기는 한데, 우선 네. 투자 목적이 좀 커요. 투자 목적인데 여기 조금 길게 가야 되는데 여기 사신 이유가 네. 이유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빨리.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선은 그 동네 좀 잘 알고, 거기 이제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네, 창동 그쪽에 좀 얘기가 창계 있고. 창동 차량기지 개발. 네. 예, 그거고. 그리고 이제 마들역 주변이 또 살기도 좀 괜찮고 해서. 예, 마들역 주변. 네. 예, 마들역 주변 주변 호재. 네. 그리고 또 재건축 그런 건 안 보셨고. 거기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이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여기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이 강화돼 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억 8천 사셨잖아요. 네. 조금 더 오를 거예요. 다만 좀 더 오르는데 그렇게 급격히 많이 오르긴 어려워요. 17평이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르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창동 차량기지, 요 창동 네네.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네. 이 차량기지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어디로 가요? 저 진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진접 사람들이 막 반대 차량기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도 옮기고 막 좀 복잡해지거든요. 아무튼 얘 옮기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6, 7년, 7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그죠? 그럼 이 정도 되고 또 준비하고 그러려면 여기 변화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량 기지 옆에 여기 동네 사람은 잘 아시죠? 운전면허 시험장 아시죠? 여기. 아, 네, 도봉면. 예, 운전면허 시험장도 같이 옮겨야 여기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이 서울시 저기거든. 그러면 그 갈 때가 좀 마땅치가 않아. 갈 때가 옮길 때가.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은 진행이 될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을 거둘 거고, 만약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상계동 지역에 지금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4만 세대 돼요. 상계동에. 아세요? 네.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빨리 재건축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많이 안 오른다 그랬냐면 17평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 지분이 한 50%밖에 안 돼요. 한 8평 될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러면 요 지분을 갖고 그대로 내가 17평 있는데 24평 가는데 뭐 아주 조금만 내고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또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17평짜리가 3억 플러스 뭐 재건축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럼 또 추가 분담금 얼마? 뭐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입으로 안 드리겠는데 꽤 많은 돈이 좀 들어갈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신규 아파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사고 투자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동네 살거나 아니면 누가 옆에 지인이 얘기하거나 그러면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산 같은 데 얘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뭐 좋은 건데 그런 다른 어떤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전문가한테 협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계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더 만약에 급등해 버리면 기존 가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상계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 뭐 전반적인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이 원가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신규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다소 높은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거주 개념으로 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그 변화들이 생기는 시점이 조금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한 몇 년 정도. 그 안에도 조금은 더 오를 거예요. 네. 왠지 아세요? 왜? 조금은 더 오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동네 작은 평수가 많으니까 그냥 갭 투자로 막 사드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은 많고 이렇게 막 해서 이런 거 깊이 안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들,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다양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어느 지역 지금 궁금하세요? 저기 용산에요. 예, 강변 삼성 아파트가 있는데 예, 34평이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제가 13년도에 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17년도에 예. 이제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5월 네. 달에 계약을 하고 8월 말에 계약을 잔금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 이제 이게 되는데 그걸 받아서 파는 게 나는 건지 아니면 네.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나는 건지. 자,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이시고 네. 지금 이제 보유 중인 곳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시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네요. 매도하고 또 이제 통장에 둘 수 없으니까 이제 현찰이랑 합해서
또 다른 걸 사야 되는 거죠. 용산에 있는 거. 그래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보유 중인 곳들에 대해서 전망도 네. 살펴드리고 전략까지 네. 같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인사 같이 나누시고 궁금증 또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삼성 스위트. 네. 아, 요거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사셨다는 게 어디예요? 도화동 현대요. 도화동 현대에서 인근에 또 사신 거네요. 네, 그건 17년도에 거기는 거주해요. 아, 여기는 거주고. 네. 아,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삼성 스위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는 거는 네. 결국 뭘까요? 이게 그 나중에 오를 수 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잖아요. 네. 안 오르는 거를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임대사업자 등록의 지금 그 규정이 혜택을 보는 게 네. 지금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것만 하다가 네. 이제 플러스 공시가격 6억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럼 요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마용성, 마포, 용산, 뭐 성동 이런 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여기 그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해당이 되는 아파트들은 수요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서울 지역의 가격이 앞으로도 좀 더 강보합세로 갈 거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지역에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죠. 지금 그 유동성 지금 이게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데 유동성이 되게 확대돼 있잖아요. 돈이 많다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네.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자꾸 투자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물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도 물론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거 매도해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데 뭐 가치 있는 건 또 많이 올라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차라리 얘를 좀 매도하지 말고 좀 더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입지도 굉장히 좋은데요, 얘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유 의견. 교통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이제 또 이제 통장에 이제 그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뭐 주택 수가 여러 개 있어도 관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데 합산이 된다니까 비싼 거 말고 있죠.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중심권 지역에 좀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라도 신축으로 뭐 이렇게 소형 아파트 같은 거,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있거든요. 입지 좋은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주택수를 안 늘리고요, 선생님. 예. 그냥 그거를 팔아서 그냥 두 개로 그러니까 갈까 합쳐가지고 새 거 사고 새 아파트. 아,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어느 지역에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산에 새 아파트. 똘똘한 거 한 채잖아요. 네. 예, 똘똘한 거 한 채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요번 네. 9.13 대책에서 지금 그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의 네. 좀 똘똘한 한 채들도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해 가지고 또 이런 규제를 좀 만들어 더 크게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지금 듣기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가도 나쁘지 않겠다. 임대사업자라도 이런 어떤 단지에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그렇게 똘똘한 채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갖고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해야죠. 세미나 때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곳 지금 갈 곳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한번 염두에 둔 곳이 있다라면 그게 맞는 방법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예. 효창동 쪽은 어때요, 선생님? 효창동. 효창동 좋은 데죠. 효창동 용산 쪽 다 좋은 데인데 효창 4구역, 5구역, 뭐 6구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뭐 새 아파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있고. 네. 이제 네. 이런 데라서 좋은 데예요. 효창동도. 그런데 일단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여건 속에서 잘 맞아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여기 강변 삼성 스위트 얘보다는 효창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당연히 낫죠. 뭐 새 아파트에다 교통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용산공원하고도 가깝고 당연히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얘가 더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네. 흐름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거예요. 음. 네, 일단 제가 시간 때문에 요 정도 하고요. 예, 네. 세미나 때나 한번 아니면 방송 후에 한번 다시 한번 통화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